남북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도민들도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농업과 문화 등 부문별로 교류 협력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내 최대 식수원인 용담댐이 심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폭염과 장마를 지나면서 녹조는 물론 심한 악취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올해 벼농사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 평년작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 속에도 일조량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농정당국은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바로 내일입니다. 도민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완전한 평화 정착과 함께 협력 사업에 물꼬가 트이길 바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시민들은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두 차례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추가 진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세 번째인 만큼 남북 평화와 교류가 현실화되기를 바랐습니다. 네, 정말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하고요. 보고 싶을 때 항상 보고 연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으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아요. 도내 시민단체도 정상회담 약속이 이행된 데 환영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만여 명의 도민이 참여한 종전선언 촉구 서명지를 유엔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이 교류 협력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정상회담 성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농업 기반 조성과 체육예술교류 등의 협력 사업이 발굴됐고 기금도 100여억 원이나 조성됐지만 유엔 대북 제재로 발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에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어서 지속 가능성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통일부에 정식 승인을 받아서 도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도 재가동 기대 속에 회담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방북 명단에 포함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동영 평화당 대표 등 전북 출신 인사들이 남북 교류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다음 달이면 본격적인 벼 수확기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에 태풍과 폭우까지 잦았지만 벼 작황은 지난해보다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황금빛을 더해가는 농촌 들녘. 빨리 심은 벼는 이삭이 여물어 곧 추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삭 가운데 드문드문 속이 빈 쭉정이가 보이는데 지난번 군산을 강타했던 태풍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쭉쟁이가 중간에 좀 많이 끼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수확은 좀 제 경우에는 많이 줄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인 벼 작황은 작년보다 나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만 생종의 경우 제대로 찬 나달이 논 1제곱미터당 3952개로 평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8.8%나 늘었습니다. 벼 생육 기간인 5월부터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3도나 높아졌고 일조 시간도 257시간이나 길어진 때문입니다. 이제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다시 정상 온도를 가을의 작황기에 찾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가을 거지가 보름남짓 남아 있습니다. 농업당국은 지금처럼 일조량이 유지되고 논에 물만 잘 대주면 나달이 충분히 여물어 평년작 수준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한 달 전부터 녹조 현상이 관측된 식수원 용담댐이 최근에는 극심한 악취까지 뿜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와 진안군청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북 대부분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도민식수원 용담댐입니다. 수면 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보라색 띠가 떠 있고 물은 온통 녹색입니다. 만수위로 부유물이 발밑까지 차올랐는데요. 직접 한번 헤집어 보겠습니다. 헤집을수록 녹조는 진해지고 악취도 심하게 올라옵니다. 녹조는 지난달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서 시작됐는데 최근 정체불명의 기름띠가 생기면서 악취까지 심해지고 있습니다. 확인된 오염 구간만 대여섯 곳으로 수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악취가 엄청나게 나고 이제는 색깔이 굉장히
그전보다는 맑았던 것이 그냥 진하게 저희가 되는 거예요. 이 물이 우리 농민들이 이게 식수원으로 먹고 사는 물인데 이렇게 관리를 해줘서 되겠느냐. 주민들은 며칠 전 비가 내린 뒤 상황이 나빠졌다며 큰 비를 틈타 인근 축사들이 분뇨를 흘려보낸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에 농가에서 뭐 잡을 수가 없잖아. 그거는 잡을 수가 없잖아. 막 내려올 때. 그래서 이게 지금 냄새가 더 나요 좀. 하지만 관리 주체인 수자원공사와 진안군은 이제서야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식수원의 오염 정도와 원인은 물론이고 언제부터인지 시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조가 이제 썩으면서 이런 파란 빛을 뜬다고 하거든요.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저희도 모르고. 관리 당국의 무관심 속에 식수원이 썩어가면서 도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악취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장 악취가 말썽입니다. 익산 공장지대 이야기인데요. 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하선미 씨는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창문조차 열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공장지대에서 밀려오는 악취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인도 모르는 냄새에 어지럼증은 물론 소화불량까지 시달리자 최근 재발한 병의 원인까지 의심할 정도입니다. 잘 자다가 냄새 때문에 일어나요. 이게 뭐야 하고. 그리고 막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악취에 잠 못 드는 주민들은 하씨뿐만이 아닙니다. 공단 주변 아파트 단지라면 어김없이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시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해마다 3천 건이 넘을 정도입니다. 40여 개 업체가 주요 배출 업체인데요. 동시에 같이 악취를 배출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합쳐져서 복합 악취가 되는 거고 강한 농도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주민들은 신고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며 익산시에 불만이 많지만 시 입장에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단 사장들이 기업을 허란 말이냐 말란 말이냐, 그럼 우리 다 그럼 문 닫고 갈란다 이러면서 막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공경에 악취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넘어 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축산 악취 탓에 기금운용본부장 지원자가 없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악의적인 보도가 도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미국의 경제 전문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비꼬는 기사를 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이 사령탑을 찾지 못해 애를 먹는 것은 다름 아닌 축산 악취와 허벌판 때문이라는 식입니다. 전라북도는 이처럼 국내외 보수 언론이 잇따라 전북 혁신도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왜곡 보도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라북 도민은 한마음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연금을 서울로 되가져가려는 시도로 보고 이를 주도하는 보수 언론, 금융자본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월스트리트저널과 부산상공회의소 등 논란을 야기한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기득권의 누님은 정치 공세이자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금융 관련 기관을 독점하겠다는 노림수에 불과하다. 전북 혁신도시의 위상을 떨어뜨리며 혁신도시 주민과 군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연기금 특화 금융 중심 도시로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는 지역 주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비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본부장 공모에 무려 30명이 지원했다며 조만간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어제 완주에서 발생한 경비행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완주 동상저수지 사고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한 가운데 기체 결함 가능성이 크지만 블랙박스가 없어 결론은 1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고 희생자인 44살 이모 씨와 57살 서모 씨는 각각 의사와 퇴직한 회사원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도 관계자들은 오늘 군산 역전시장에서 지역 상품권으로 추석 물품을 구매했으며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체들도 각 시군에서 잇따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군산에서 기업 비즈니스 센터를 방문해 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정 이후 군산 중소기업 현황을 살피고 지원 대책을 검토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전주에서 남부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연말에 나오던 쌀과 밭 직불금이 명절을 앞두고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부터 각각 쌀 직불금 1,335억 원과 밭 직불금 304억 원을 16만여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직불금 조기 지급은 폭염과 태풍 등 재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군산 지역 상공인과 정당, 학계 인사들이 군산 고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래산업 투자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군산 상공회의소 김동수 회장 등 지역 인사들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폐쇄로 실직자가 16,000여 명에 이르는 군산 경제 회생을 위해 미래 전략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미래형 자동차 특구 지정과 한국GM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